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6월달 고2 학생들의 국어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소설 작자 미상 소학사전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작품이 좀 생소하니만큼 역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42번 보기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보기요. 이 소설은 가족이 외부의 시련으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거 뭐 이런 컨셉 그렇게 뭐 생소한 건 아니네요.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아들이 적대자에게 양육된다고 합니다. 물론 주인공의 아들이 혼자 길러지면서 부모와 떨어지면서 시련을 겪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데 그게 친척이나 뭐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적대자, 즉 원수 같은 사람한테 양육이 된다고 하니까 좀 재밌는 구도네요. 그리고 상대가 혈육임을 인물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설정은 서사적 긴장감을 유발한다. 그렇죠. 이 독자들은요, 되게 이 주인공하고 또 주인공이 만나고 있는 상대방, 뭐 부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형제든 간에 혈육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작품 전개 속에 주인공만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서사적 긴장감을 유발시키겠죠. 또한 등장인물이 앞일을 예언하거나 신이한 자연물을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암시하는 장면. 그러면 일단 지문 읽어보다가 누가 어떤 일을 예언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신이한 자연물이 또 어떤 관계를 암시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것들도 독자들의 흥미를 극대화시키겠죠. 네,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생소한 작품이긴 하지만 그 보기에 더불어 가지고 또 앞부분 줄거리까지 친절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소승상의 아들 소학사, 즉 소승상의 아버지 소학사가 아들이고요. 소학사는 황주 자사로 부임하던 중 해적인 서준의 공격을 받아 임신한 아내 이 씨와 헤어진다. 네, 일단 그러니까 소학사하고 아내 이 씨가 서로 부부간이네요.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 씨가 낳은 아들은 길에 버려진 후 서준의 부하에게 구조되어 서준의 아들 계도로 양육된다. 아, 바로 이게 그럼 보기에서 나온 서준이 그 계도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서준이라고 하는 적대자한테 양육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보기에서 봤던 이 주인공이 적대자한테 양육이 된다고 하는 그 얘기는 바로 계도라고 하는 아이가 사실은 소씨 가문의 자손인데 이렇게 해적, 원수 같은 적대자한테 양육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네, 뭔가 진짜 출생의 비밀을 안고 출발을 하고 있네요. 네, 장성한 계도는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소학사의 어머니가 사는 집에 우연히 들른다. 그러니까 소학사 어머니는 사실은 친할머니겠죠. 네, 이렇게 사실은 친할머니인데, 물론 이 친할머니도 그 여기 계도를, 그 계도가 뱃속에 있을 때 헤어졌으니까 계도를 본 적도 없을 테고, 역시 계도는 당연히 친할머니인지 모를 테고, 이제 역시 그러니까 긴장감이 유발되는 그런 이야기 전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부인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잠깐 가계도를 그려놓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이 소씨고, 소승상, 소학상 뭐 계속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니까요. 먼저 가계도를 먼저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도식화될 수 있겠습니다. 소승상하고 여기 나오는 부인이라고 칭하는 그 계도의 친할머니가 이분들이 부부, 그리고 이분들의 아들이 소학사의 부인이 아까 임신했던 이 씨, 그 부부가 낳은 아들이 서준한테 양육이 된 계도란 이름, 서계도란 이름으로 양육이 되고 있습니다. 소아무개라고 원래 이름이 붙여야 되는데 일단 서씨 가문의 자식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드디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인이 아들 형제를 생각하고 슬픈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여 잠자리에 누웠다가 비몽사몽간에 승상이 들어와 부인을 대하 말하기를 오늘 부인의 손자가 올 것이니 보소서. 바로 여기 승상은 이미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꿈속에 나오신 거죠. 라고 함으로 놀라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자, 우리 고전소설에서 꿈이 나오면 꿈에서 나온 얘기들 다 그대로 현실로 실현이 되죠. 그리고 아까 우리 보기에서 그 인물이 앞일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네요. 비록 돌아가시긴 했지만 소승상께서 이렇게 살아있는 자기 부인한테 오늘 손자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앞일을 예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앞일을 예언하는 장면 한번 나왔고요. 부인이 더욱 마음이 편안하던 차에 비자가 여자 종입니다. 하는 말을 들으니 어린 듯 취한 듯 반가우면서도 괴이하여 곧 외당에 나가 문틈으로, 즉 서계도가 머무르고 있는 장소가 외당입니다. 외당으로 나가 문틈으로 공자, 여기 공자는 바로 계도를 가리키죠. 네. 뭐 공자니 맹자니 말 때 그 공자가 아니라는 거 다 금방 아실 겁니다. 네. 남의 집 아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죠. 공자의 상을 보았는데 영락없는 학사였다. 네, 자기 아들하고 딱 똑같으니까 얘가 바로 꿈에서 말한 내 남편이 말한 찾아온다던 손자구나 하고 바로 직감하는 거죠. 네, 꿈에 승상이 하시던 말이 맞도다 하고 지금 직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서 공자의 얼굴을 보고 더욱 학사 생각이 나서 안으로 들어가 노비에게 명령하여 외당에 온 공자에게 말로 전갈하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기역 부분, 이렇게 기역부터 미음까지요. 어떤 건, 그렇죠. 이 발화 부분의 특징에 대해서 각각 40번에서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이렇게 문제로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나올 때마다 각각 선지하고 대조해 가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 바로 부인이
노비한테 하는 말입니다. 남녀가 다르나, 네, 남녀 유별이죠. 남녀가 다르나 내 나이가 70이고 공자를 대하여 물을 말이 있으므로 염치 없기를 무릅쓰고 청하노니 늙은이의 말을 허물지 말고 중당으로 행보하소서라고 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물론 요 시험 세트에는 그런 문제가 뭐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그 장소를 가지고도 또 충분히 뭐 내용을 친 문제 만들 수 있습니다. 장소 또 공간 이동 가지고도요. 일단 이 계도가 처음 와서 머문 곳은 외당, 그리고 지금 할머니, 지금 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할머니가 지금 머무는 곳이 중당. 그래서 중당으로 외당에 머물러 있는 공자, 계도한테 지금 중당에 머물러 있는 할머니, 즉 부인이라고 칭하는 할머니한테 찾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당과 외당 이렇게 장소적 특징,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 이것도 항상 그 고전소설 읽을 때 내용을 친 문제에 대비해서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중당으로 찾아오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의당에 나가 부인의 말씀을 공자에게 전하니 계도가 부인의 전할 말씀을 듣고 노비를 따라 중당에 이르러 부인에게 전하고 물었다. 무슨 말씀을 묻고자 하시나이까? 네. 자, 부인이 공자에게 말하였다. 누구 집 공자며 어디를 가느뇨? 계도가 말하였다. 자, 여기 A 부분 보기 앞서서 그렇죠. 여기 기억 부분 되어 있는 거 40번 1번 선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40번 문제는 적절한 거 찾는 거네요. 기억입니다. 남녀 간의 윤리 규범 인정하면서도 즉 그렇죠. 남녀가 다르니 남녀 유별, 다르나 남녀 유별입니다. 계도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부인의 마음 드러난다. 그대로 맞겠습니다. 그럼 답이 1번이네요. 근데 이게 적절한 것이 금방 선뜻 1번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럼 뭐 나머지 2번부터는 가볍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큰 A로 묶여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네, 이 부인이 계도한테 누구냐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네, 다짜고짜 처음부터 아이고 내가 내 손자가 맞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네. 자, 이 계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A 부분 보겠습니다. 소자는 황천탑에 사는 서준의 아들 계도인데, 네, 아직도 자기 근본은 서씨, 네, 소씨가 아니고 서씨 집안 자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의 아들 계도인데 황성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 없던 차 마침 부인댁 문전을 지나가다가 잠깐 쉬어가고자 하였습니다. 부인께 없어 청하옵시기로 내당에 들어왔사오니 미안하고 황송하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당이라고 말하는 건 아마 여인들이 사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고 아마 내당하고 중당하고 같은 장소일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부인이 또 대답을 하죠. 위로 올라갑니다. 네, 부인도 자기 소개하면서 자기 집안 얘기를 합니다. 나는 소승상의 부인이려니 승상은 돌아가시고 아까 돌아가신 승상이 꿈속에 나타난 거죠.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큰아들 학사 운이 황주 자사로 내려간 지 여러 해 동안 소식이 영 끊어졌다네. 둘째 아들 위가 재형을 찾아 나간 지 또한 여러 해에 역시 소식이 없으므로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나날이 서산에 지는 해와 동쪽 바다에 돋는 달을 대하여 아들 형제를 생각하고 집에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네. 자, 여기까지 잠깐 읽어보고요. 다시 가계도를 좀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소승상과 부인의 아들 소학사, 첫째 아들 소학사 이름이 소운이었네요. 네, 소학사 이름이 소운이었습니다. 네, 소운. 자, 그리고요, 원래 그래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이 작품이 아마 또 여러 가지 이본들이 많이 있는데 뭐 자꾸 개작을 하고 번안을 하고 좀 이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운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소학사 이름이 소운인 거에서 따서 원래 제목이 소운전이었는데 소운전을 여러 가지 좀 개작을 해서 더 재밌게 개작을 한 작품이 이 소학사전이다. 또 그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이 소학사 이름이 소운이고요. 네, 이건 제가 참고로 적어놨습니다. 이 작품은 소운전을 개작한 작품이다. 자, 그리고 또 소승상과 부인과 사이에 아들이 소학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 또 있었죠. 둘째 아들 이름은 소위였습니다. 소위. 네. 소위. 어떻게 쓸까요? 네, 이렇게 큰 아들이 하나 있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소위인데 뭐 소위의 가족 관계는 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별로 작품에서 중요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둘째 아들 위도 지금 소식이 끊어졌고, 자, 니은입니다. 니은. 이러던 차에 오늘 공자를 보매 나의 아들 학사의 의무 갖기로 청하였으니 노인의 망령됨을 허물지 마라 하고는 슬프게 통곡하였다. 네, 자기 손자가 맞다고 거의 직감하는데 아주 뭐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 그냥 더더욱 아들들 생각이 나서 이렇게 눈물만 나올 뿐이죠. 하여튼 니은 부분 40번에 2번 선제 같이 보겠습니다. 40번에 2번 니은 부분입니다.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계도에 대한 부인의 서운함. 아니, 계도는 지금 자기는 왜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전혀 뭐 내막도 모르는 상황일 테고, 그런데 뭐 자신의 기대를 저버렸다. 아니, 솔직히 이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까지 가려면은요, 이렇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계도가 충분히 좀 내 뜻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나를 할머니로 금방 알아볼 줄 알았는데 뭐 전혀 완전히
반대로 간다거나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다고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저버렸다고 하기도 어렵고요. 특히 거기에 대해서 부인이 서운하다. 뭐 부인이 이 자기 두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많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서운함, 네, 계도의 태도에 대해서 서운함, 그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역시 이번은 좀 적절하지 않겠네요. 계속 니은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네, 계도도 이제 부인의 말씀 듣고 또한 눈물을 흘리니 네, 같이 공감해 줍니다. 부인이 계도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내 얼굴을 보니 아들 학사의 모양이구나. 네, 더더욱 직감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슬픔을 그치지 않으므로 계도가 미안하게 여겨 부인에게 아뢰었다. 세상에 혹 같은 사람도 있어 온즉 너무 슬퍼 마옵소서. 네, 혹 같은 사람도 꼭 뭐 저희 채널 이름은 도플갱어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렇게 할머니가 말해도 계속 이 계도는 자기는 이 할머니의 손자라는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고 위로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확실하게 보여줄 증거물 얘기가 나옵니다. 내 집 뒤뜰에 천두와 나무가 하나 있으되 본래 나의 시아버지, 네, 그러니까 소승상의 아버지라는 얘기죠. 본래 나의 시아버지께서 도학이 비범하시어 신선과 매일 즐기시다가 신선에게 얻기를 청하여 심은 나무란에 증험하는 일이 많아. 여기서 증험의 뜻이요.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을 하답니다. 증험하는 일이 많아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려 하면 엄동설한이라도 꽃과 잎이 피었다가 사흘 후에 꽃이 지고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없으면 봄이 되어 화창한 시절이라도 꽃과 잎이 피지 않는데 오늘은 천도화가 피었으니 이상하도다. 자, 이게 이제 증험의 효과가 있으려면은 일단 피었으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3일 후에 꽃이 져야 되겠죠. 이제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만약 3일 후에 꽃이 지면 이는 필시 공자를 위함이로다. 그렇게 바로 집안의 경사스러운 일을 암시하기 위해서 꽃이 피었다. 자, 바로 이 천도화가 그러면 아까 그 보기에 나왔던 인물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바로 그런 신이한 자연물이겠네요. 네, 이렇게 할머니 말씀대로 계도가 할머니의 친손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자연물을 통해 가지고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네, 신이한 자연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천도화 과연 이제 어떻게 될까 보겠습니다. 자, 계도가 듣고 부인께 아뢰었다. 그러하오면 한번 구경하사이다. 부인이 계도를 데리고 후원에 올라가. 자, 후원 여기 장소 또 나왔습니다. 이 천도화가 핀 곳은 후원입니다. 네, 아까 뭐 요당, 중당, 뭐 후원, 계속 혹시 장소, 공간 이동 잘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천도화를 부인이 과연 꽃이 피었으므로 계도가 보고 신기하게 여겨 말하였다. 자, 이게 디귿입니다. 네. 이곳에서 머물러 증험을 보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연 3일 후에 꽃이 지는지 확인해 보겠다. 그런 얘기겠죠? 라고 하고는 외당에 머물렀다가 3일 후에 다시 후원에 올라가 보니 낙화가 지는 것이었다. 계도가 보고 의심하였다. 와, 진짜, 할머니 말씀 맞았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3일 후에 졌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 디귿 부분 40번에 3번 선지 잠깐 보겠습니다. 40번에 3번 디귿입니다. 부인이 예고한 일. 자, 이게 진짜 경사스러운 일이라면은 꽃이 3일 후에 질 것이다. 그렇게 예고했는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계도가 생각했나요? 아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호기심에서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가보겠다. 그런 얘기죠. 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 네, 땡입니다. 계속 지문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인의 표현대로 이 신이한 자연물 천도화가 증험을 하니까 이제 계도가 보고서 너무 진짜 신기하고 하니까 갑자기 떠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월봉산 노인입니다. 월봉산에서 노인의 말씀이. 자, 그래서 이 작품이 여러 가지 이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본 제목 중에 하나도 월봉산기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월봉산에서 노인의 말씀이 정성이 지극하면 잃어버린 부모를 찾으리라고 하시고 또 이곳에 오면 반가운 일을 보리라고 하시더니 과연 이상하고 수상하도다. 내가 서준에게 길러심을 생각하면 정녕 서준이가 나의 부친인데 자, 그렇죠. 자기는 이렇게 부모를 잃어버렸다고 아직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월봉산 노인의 말씀과 이곳 부인의 말씀이 왜 천도화를 보니 이상하도다. 계속 의심을 품는 거죠. 바로 여기서 아까 그 소승상이 꿈속에 나타나서 부인의 꿈속에 나타나서 손자가 올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예언이었다면 바로 월봉산 노인의 이 말씀 역시 일종의 예언이 되겠네요. 네, 월봉산 노인의 말씀 역시 예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고 슬픈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서 행장을 열어 검은고를 내어 줄을 골라 한 곡조 탔다. 자, 검은고 하니까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고2 국어 고전시가에 그 위산음이라고 하는 연시조가 나왔습니다. 결국 위산음 내용 중에 그 자연과 벗하면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검은고를 타면서 노래 부르고 노는 그런 표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중에 뭐 금가 그런 것도 있죠. 검은고 금자에 노래 같자. 검은고를 타면서 즐기는 노래. 자, 그런 금가도 나왔는데 하여튼 이번 고2 6월달 고전시가 고전소설에서 계속 검은고가 중요한 소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검은고는요. 이제 나중에 이 검은고가 더더욱 이 할머니와 계도가 친손자, 친할머니 간의 간임을 더욱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징표 같은 거 되는데 하여튼 검은고는 자연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여기는 그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만 아까 천도화는 신이한 자연물이겠습니다만 검은고는 그냥 보통의 물건이지 사물이지 자연물이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밝고 맑은 소리가 공중에 솟으니 이때 부인이 슬픔에 쌓여 있던 차에 검은고 소리가 남을 듣고 귀하게 하여 자세히 들은 즉 예전에 학사가 가지고 놀던 학사 자기 남편입니다. 자기 아들이죠. 아들 소학사. 학사가 가지고 놀던 검은고 소리였다. 이때 부인이 급히 외당에 나아가 보니 공자가 검은고를 타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과연 학사의 검은고이므로 부인이 달려들어 검은고를 붙들고 대성통곡하면서 말하기를 이 검은고는 어디에서 났느뇨? 이 검은고는 나의 승상이 손수 만들어 사랑하시다가 승상 나의 남편이죠. 돌아가신 후 아들 학사가 황주로 내려갈 때 가지고 간 기물인데 이제 리을입니다. 학사는 오지 않고 검은고는 집을 찾아왔으니 너의 임자는 어디 가고 너만 홀로 왔느냐? 여기서 너는요 계도관입니다. 검은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여튼 이 검은고를 가리키면서 이건 우리 집 것이 맞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말하는 부분, 리을 부분 보겠습니다. 40번에 4번 선지입니다. 리을, 학사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계도. 여기까지 맞죠. 학사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걸 검은고를 계도가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인이 반감 아니죠. 반감이 아니고 반가움입니다. 반가움. 뜻밖의 놀라움, 반가움이지. 반감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마치 이 반감이라는 말이 들려면 이건 완전히 우리 집안 거 너네가 훔쳐간 거 아니냐 그런 정도 말이 나와야지 반감이죠. 네, 여기는 반감이 아니고 진짜 이 검은고로 봐서 얘는 내 손자가 맞다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확신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반가움이죠. 반감은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계도가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좀 황당해하죠. 계도가 기가 막혀 생각하기를 부인이 나를 보고 학사 같다고 하며 의심하는 차에 공교롭게 검은고를 보고 또 붙들고 슬퍼하시니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으리요. 자, 역시 계도는 왜냐면 이것도 계도는 계도 나름대로 자기 집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검은고는 소생의 집에 대대로 전해오는 기물도 소이다. 부인은 정신을 진정하시고 자세히 보옵소서. 네, 계도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자기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자기 집안 물건인지 알고 또 아마 서준 같은 사람이 이거 원래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 같은 거야. 그렇게 말을 했겠죠. 네, 부인이 눈물을 거두고 대답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B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내 집의 기물을 어찌 모르려 하면서 검은고의 내력을 얘기합니다. 이 검은고는 승상이 살아계실 적에 자기 남편이죠. 서쪽 지방의 사신에게 부탁하여 동종호 절벽강산에서 수천 년 묵은 벽오동을 구해야 만들었음에 소리가 기이하여 슬픈 사람이 타면 소리가 슬프게 나고 아무라도 심정이 편안한 사람이 타면 소리가 웅장하고 씩씩하게 나네. 이러함으로 신기한 검은고라 일컬었음이니 내 어찌 모르리요 하면서 검은고의 내력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우리 집 것이 맞다 그런 확신을 담은 말하는 거 B로 했습니다. 자, 그럼 아까 A하고 B를 같이 묶어서 41번을 했기 때문에 41번 요번에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즉 41번 큰 A는요 계도가 한 말이었고 41번에 역시 큰 B는 이 부인이 한 말입니다. 자, 1번 선지입니다. A는 B와 달리 심정을 직접 드러내어 상대의 행동을 유도했다. 자, A가 뭐였냐면 이렇게 나는 어디 사는 누군데 서준의 아들 계도인데 부인께서 나를 청하옵시기로 내 당에 들어왔으니 미안하고 황송합니다. 그러니까 심정을 직접 드러낸 거 있네요. 미안하고 황송하다 그렇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상대의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 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B는 이렇게 직접 심정을 드러낸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검은고가 우리 집 거다 그렇게 말하는 부인의 말씀만 있죠. 그래서 A는 여기 심정을 직접 드러낸 것까지 맞을 수 있는데 상대의 행동을 유도 이게 좀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일단 A도 세모를 일단 표시해놓고 넘어가고요. 2번 선지 A는 B와 달리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제시하여 상대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이 검은고는 소승상이 어떻게 해서 가져온 거 어떤 오동나무로 만든 것인데 그런 얘기 바로 그런 걸 얘기하면서 상대에게 자신의 입장 이건 우리 집 거 맞아 그런 거 하는 것은 A가 아니고 B죠. B 그러니까 달리가 틀렸습니다. A가 아니고 B라고 봐야 되겠고요. 3번입니다. B는 A와 달리 사물의 내력을 근거로 상대의 말을 반박하고 있다. 바로 이게 답이겠네요. A는 그냥 나는 어디 사는 누군데 이렇게 부인 집에 왔는데 부인이 불러서 여기 부인 사는 곳까지 부인 거처까지 왔다 그런 얘기일 뿐이지. 네, A는 이렇게 사물의 내력 말한 거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달리도 맞죠. B가 바로 아까 이 검은고는 원래 서씨 집안일 것이다. 그렇게 사물의 내력 근거로 해서 상대말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씨 집안 것이 아니고 소씨 집안 것이다. 그렇게 반박하는 거 이것도 맞겠습니다. 답은 3번인데 혹시나 몰라서 계속 4번, 5번 보겠습니다. 4번 B는 A와 달리 자신에 대한 정보 제공자 나는 어디 사는 누구야. 이거는 A죠. A. 나는
뭐 서준의 아들 서계도이다 그런 얘기 바로 A입니다. 네, B는 그냥 검은 곳 내력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땡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B하고 A가 바뀐 것이고 5번 선지 A와 B는 모두 상대의 특정한 행동을 언급하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는데요. 먼저 여기서 끊고 A를 보겠습니다. 상대의 특정한 행동 언급. 자, 부인께서 나를 청하옵시기로. 자, 부인이 나를 청했다. 네. 부인이 나를 청했다. 이건 뭐 특정한 행동 언급한 것까지는 A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떠나서 그냥 너가 할머니가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온 것이다까지만 얘기했지. 거기서 뭐 상대 입장 이해한다? 왜 할머니가 나를 여기로 불렀을까? 네,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태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A도 땡이고요. 그리고 B는 역시 검은고 내력만 얘기할 뿐이지 상대 특정한 행동 언급한 거 없습니다. 역시 B도 땡입니다. 네, 그럼 답은 역시 확실하게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까지 했으니까 B에 이어서 이제 미음 부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은고가 자기 집안 거라고 아주 강력히 말씀하시는 부인에 대해서 계도가, 자, 이게 미음입니다. 이 검은고는 진실로 소생의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거물이오니 조금도 염려 마옵소서 라고 많이 부인이. 자, 그럼 이 미음 보겠습니다. 여전히 부인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도 계도도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미음입니다. 40번의 5번 선지입니다. 네, 자기 가문의 기물을 아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부인에 대한 계도의 분노? 글쎄요. 좀 답답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지, 뭐, 조금도 염려 마옵소서, 뭐, 그런 말까지.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그 정도지. 뭐, 그렇게 왜 좀 나이 드신 분이 헛소리 하시나요? 그렇게 왜 맞아.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건 아니죠. 네, 5번도 땡. 답은 결국 40번, 1번 확실하겠습니다. 네, 지문 계속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네, 그럼 부인이 더 확실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하면 승상이 만드실 때 검은고 복판에 청성고라고 써서 새겼으니 공자가 자세히 보라 라고 하시므로 계도가 보니 복판에 청성고라고 새겨 있었다. 이것도 일종의 뭐 징표 같은 거네요. 징표. 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도가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 여기서 더 이어지지 않고 끊어서 이제 그런 아쉬움은 뒤로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39번 내용일치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선지 소승상의 아버지는 신선에게 얻은 나무를 쥐들에 심었다. 자, 소승상의 아버지, 부인께서 말하는 표현으로는 시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아까 가계도 그려놓고 같이 보면 확실하게 이 소승상의 아버지, 바로 부인이 말한 시아버지네.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계도는 2번 선지입니다. 계도는 부인에게 검은고에 새겨진 글자를 확인하자고 제안. 자, 새겨진 글자 청성고라고 새겨져 있다고 했는데요. 이 검은고에 새겨진 글자 확인하자고 제안하신 분은 계도가 아닙니다. 부인이죠. 부인이고 주어하고 상대방이 바뀌었습니다. 땡입니다. 그럼 답은 2번이겠네요. 네. 3번 선지입니다. 부인은 비자, 즉 여자 종의 말을 들은 후에 몰래 계도의 생김새 살펴보았다. 즉 계도가 지금 외당에 머물고 있는데, 네, 이렇게 뭐죠? 아까 비자가 나온 부분이, 네, 그렇죠. 비자가 하는 말이 이러이러한 남자가 왔다. 그러면서 지금 외당에 머물고 있다. 그렇게 말을 듣고서 몰래 계도의 생김새 살펴보는 장면.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외모가 자기 아들하고 너무 흡사하니까 자기 거처하는 중당으로 와보라고 또 전가를 보내는 거죠. 4번 선지입니다. 소학사의 동생, 즉 아까 소위라고 했죠. 소학사의 동생이 형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난 후 여러 해가 지났다. 이것도 맞겠습니다. 근데 여긴 안 나오는데요. 아마 이 소학사 동생은 그 소학사가 죽은 줄 알고 시름에 잠겨가지고 병을 얻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5번 선지입니다. 계도가 반가운 일을 볼 것이라고 한 월봉산 노인의 말을 부인집 후원에서 떠올렸다. 그렇죠. 후원에서 진짜 말 그대로 천도화가 3일 만에 지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월봉산 노인의 말씀 떠올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월봉산 노인이 했던 그 말은 또 여기 보기에서 나왔던 예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5번도 맞고요. 혹시나 이제 함정을 판다면 후원이 아니고 다른 장소일 수도 있는데 뭐 우리 기억에도 그렇고 또 다시 지문을 봐도 그렇고 후원 맞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보기가 있는 42번 가겠습니다. 네, 40번 1번 선지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요. 부인이 꿈에서 승상이 손자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인과 아들이 손자를 통해 만나게 됨을 예언한 것이다. 자, 이 죽은 승상께서 예언한 것은 맞는데요. 이게 그리고 손자까지 예언한 것은 맞는데 이건 너무 나갔죠. 자, 부인과 아들이 손자를 통해 만나게 됨을 예언. 그건 아닙니다. 그냥 단지 그냥 오늘 부인의 손자가 올 것이니 보소서 거기까지만 말했죠. 그렇게 손자가 와서 그 손자를 통해 가지고 아들 소학사도 만나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예언한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슬쩍 아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틀린 선지로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1번 적절하지 않은 걸 확신을 가지고 이번 세트에서 경제 문제도 그렇고 과학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독서 문제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빨리 독서 문제를 풀러가는 것이
상책일 것 같습니다. 이제 하여튼 계속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2번 선지, 부인의 큰아들, 즉 소운입니다. 여러 해 동안 소식이 영 끊어진 것에서 가족이 헤어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끝났고요. 3번 선지, 슬픔을 그치지 않는 부인에게 같은 사람도 있다고 위로. 즉 아직까지는 부인의 말만 듣고는 자기가 이 부인의 친손자라고 하는 걸 아직까지는 그 계도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위로만 해줄 뿐이죠. 네, 위로하는 것에서 계도는 부인이 혈육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계속 긴장감, 독자들한테 긴장감 유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이고 막 일을 어째 막 그런 거죠. 4번 선지, 계도가 부인 집에 들른 날에 천도화가 피었다가 3일 후에 진 것은 그와 부인의 관계에 대한 신의한 자유물 암시 그대로 맞겠습니다. 5번 선지, 계도가 친아버지의 적대자 서준이죠. 서준에게 길러졌다는 것에서 서사적 긴장감 유발,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대로 보기하고 내용 다 맞겠습니다. 그럼 답은 1번 확실하고요. 네, 여기서 그냥 끝마치기는 좀 약간 서운하니까 이렇게까지 부인께서 친할머니께서 확실하게 징표까지 말씀하시는데 뭐 결국은 계도가 알아보겠죠. 네, 그리고 분명히 보기에도 가족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뒷이야기 잠깐 요약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뭐 충분히 짐작이 가긴 합니다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계도가 지금 황성으로 과거 보러 가는 길이라고 했고요. 일단 과거 급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러이러한 뭐 일을 거쳐가지고 자기가 서준의 친아들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소준의 아들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계도가 아니고 소태로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차례차례 아버지 어머니와 만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준이 자기를 사실 길러준 사람이긴 한데 하여튼 자기 집안의 원수라고 그렇게 하니까 일단 서준에게 복수합니다. 이거 좀 약간 좀 마음이 그러네요. 그래도 자기를 길러준 사람인데요. 자, 그리고 결국 할머니도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해피엔딩으로 가고요. 나중에 또 이렇게 자그마치 부인을 3명씩이나 맞이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